함수의 그래프 한번 가보십시다. 자, 정말 겁나 중요한 거예요. 겁나 중요해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우리가 여태껏 필요한 것들은 다 배웠어. 응? 자, 연속에서 최대 최소 정리 배웠고, 그치? 그다음에 사이값 정리 배웠고, 가장 중요하게 미분을 배우면서 미분의 증가 감소를 배웠고 극대 극소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기 위한 기본 조건을 다 갖췄어. 자, 여기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121페이지 맨 위에 네모를 보니까 일단 미분 가능한 애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 목적이다, 그지? 미분을 배웠잖아. 미분 이용해서 도함수부터 구해. 도함수 구한 다음에 뭘 구해? 프라임 x 이퀄 0을 만족하는 애를 구해. 자, 그러면 얘가 어떨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극대가 되거나 극소가 되거나. 자, 증가 감소를 표로 나타내. 극값을 구해. 그 다음에 x축 및 y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요. 이게 1차 함수면 x절편 y절편이라고 할 텐데 뭐 어쨌든.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는 거예요. 뭐 있나? 사실은 여태까지 해왔던 거야. 근데 거기 밑에 있는 얘는 3차 함수고 미분에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져서 극대 극소를 표현해서 그렸다는 뜻인 거고, 자, 거기 밑에 보면 함수 그래프의 개형과 도함수의 관계라고 써 있잖아. 도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인 거야. 다시 뭐라고? 여기를 도함수라고 돼 있잖아. 여기다 이렇게 도함수 이렇게 해서 도함수와 x축의 관계인 거야. 자, x축이란 게 왜 중요한지를 지금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가보자. 도함수가 f 프라임 x가 1차식인 거 한번 가보자. 지금 전부 다 다항함수를 하고 있어요. 다항함수 하는데 f 프라임 x가 1차식이야. fx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치? 자, fx가 2차식이야. 1차식이 된다는 얘기는 잘 봐. f 프라임 x에 얘가 1차식이란 얘기는 기울기가 있다는 뜻이야. 최고창의 개수가 있다는 뜻이야. 1차란 얘기를 붙였으니까, 그치?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질까? x축과의 교점이 있어지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도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인 거야. 1차식에 도함수와 이게 f 프라임 x면 x축 사이의 교점을 a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f 프라임 x와 x축에 a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0보다 작지.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가 프라임 x가 0보다 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지? x 이퀄 a점에서 fx는 무슨 값을 가져?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자, 극소값을 가지게 되지, 그치? 자, 얘가 a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0보다 작았어. 증가하다가 감소했어. 증가하다가 감소했어. x 이퀄 a라는 걸 기준으로 x 이퀄 a라는 걸 기준으로 얘는 극소였고 얘는 극대가 되겠다. 자, 또 하나 뭘 생각해야 되냐면 1차 함수라는 건 직선이잖아. 직선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대칭이라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 점은 얘는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게 돼. 자,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것만큼 더하고 뺐을 때 그 값의 더하기 빼기가 같다고. 무슨 뜻이냐면 얘를 기준으로 좀 더 크게 들어. 에이 진짜 미안합니다.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내려왔을 때,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x 이퀄 a라는 것에 대해서 얘가 이 점 x 이퀄 a를 지금 지나게 되잖아. 프라임 x 이퀄 0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점대칭 관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fx 자체는 x 이퀄 a란 걸 기준으로 선대칭 관계에 있게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얘가 C만큼 왔어. A 플러스 C고 A 마이너스 C야? 그러면 A 플러스 C, F A 플러스 C 하고, 자, A 마이너스 C, F A 마이너스 C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두 개가 서로 이 값하고 이 값하고는 서로 대칭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수 값은 같아지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완전히 반대가 되지, 그치? 돼요? x가 증가한 것만큼 얘는 증가하고 얘는 증가한 것만큼 정확한 값으로 감소한단 말이야. 좋아요. 자, 좋아. 이것까지는 아직은 모르더라도 뭐를 알았으면 좋겠냐면 1차식이란 건 직선이잖아.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어? 직선은 모든 점에서 대칭이야. 모든 점에서 대칭이야. 그 대칭점을 x축이 지나잖아. 그럼 그 점에 대한 그 다음에서 도함수에서 그 다음으로 함수로 넘어갈 때 선대칭으로 넘어가요. 오케이? 자, x 이퀄 a라는 선대칭이 된다는 걸 머릿속에다 좀 넣어봅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차식과 2차식은 선생님 이거 몰라도 우리 여태까지 계속 했는데요. 2차식은 x 이퀄 a라는 선대칭성이 있다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그치? 그럼 이제는 자, 프라임 x가 2차식이고 fx가 3차식인 걸 이제 해볼 거예요. 아까는 있잖아. 1차식은 x축이 반드시 한 점만 주라기 때문에 괜찮았어. 그지? 어차피 그래프가 얘 아니면 얘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 아니면 얘지. 이거 말고 다른 애가 있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3차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봐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일단 편의상 최고차의 개수는 0보다 큰 것만 그릴게요. 최고차의 개수는 0보다 클 때 x축과의 관계라고 했잖아. 자, x축이 얘를 이렇게 통과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접할 때가 있겠고 안 만날 때가 있겠네. 그렇다면 이걸 좀 똑같이 그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올게요. 프라임 x라는 애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럼 얘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얘를 알파라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우리 여태껏 요걸로 되게 많이 했어. 그치? 맞아.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f'x가 미분계수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fx의 그 점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얘를 기준으로 그때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야. 증가해. 자, 증가하다가 누구에서? 알파에서 빵이 되는 거야. 빵. 그러다가 감소해. 감소하는데 잘 봐. 여기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감소해. 그러다가 누굴 향해 감소해? 0을 향해 감소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가 마이너스 1이 됐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가 마이너스 1이 되었다고. 그지?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0이 되는 거야. 어느 지점에서? 여기 지점에서 0이 되는 거야. 0. 그래? 그래서 얘는 극대였고 얘는 극소였고 다시 증가한다고.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로 프라임 이퀄 0인 애를 좌우 기준으로 좌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어. 그래서 극대값이 나오고 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극소값이 나왔어. 얘는 A의 부호에 따라 극소를 갖던가 극대를 갖던가 극점을 하나밖에 안 가져. 그치? 근데 얘는 극점을 몇 개를 가져? 두 개를 가져. 극대 하나, 극소 하나, 극점이 두 개 있어요. 오케이?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증가하다가 0이었다가 다시 증가야. 자, 얘를 기준으로 증가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잘 봐. 접선의 기울기가 3이었다, 2였다, 1이었다, 0인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엄청 급했다가 조금씩 줄었다가 0까지 줄어든다고. 그치?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가 2분의 1, 1, 2, 3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가팔라진단 말이야. 오케이? 자, 얘는 극점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극값이 있으려면 두 개가 있던가? 아니면 없던 거야. 자,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3이었다, 2였다, 1이었다까지 나와. 자, 접선의 기울기가 3이었다, 2였다, 1까지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증가해. 오케이? 쌤 얘하고 얘는 다른가요? 달라요. 문제에서 다르게 취급하나요? 다르게 취급해요. 사실 3차함수에서 요거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절대값이랑 같이 엮여서 많이 나와요. 오케이? 절대값이랑 같이 엮이면 얘는 오른쪽에서의 좌극한이나 왼쪽에서의 좌극한이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이 0이야. 그지? 그래서 이 지점에서 꺾이잖아? 그럼 여전히 0하고 0이기 때문에 이 점은 미분 가능해져. 근데 얘는 어느 점에서 꺾이더라도 얘가 뾰족한 i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i하고 이 i는 달라요. 다른데 일단 아직까지는 절대값까지 해서 나가는 그런 복잡한 문제보다는 머릿속에 넣을게. 얘는 프라임 x의 판별식이 0이었더니 극값이 없어. 프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았더니 극값이 없어. 자, 그렇다면 극값이 존재하기 위한 범위가 뭐라고?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아이에 자, 극값과 극대값과 극소값. 극대만 있지 않고요. 극소만 있지 않아요. 얘는 두 개가 쌍으로 존재해. 자, 극값이 존재하기 위한 극점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프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있어야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극점이 두 개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어디냐면 122페이지 3차 함수의 극값과 도함수와의 관계를 정리를 해봤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걔를 미분하면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중근이거나 허근이거나 2차 방정식 프라임 x 이퀄 0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자, 4차 함수부터가 본격적이야. 3차 함수까지는 너무 쉬워서 기본 문제로만 나오지 복잡하게로 안 나와요. 복잡한 건 이제 4차부터가 기본이야. 왜일까? 왜다? 관계식이 다양해져요. 2차식의 모양은 정해져 있었잖아. 근데 3차식은 모양이 여러 가지잖아. 사실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은 거의 안 쓰여요. 너무 뻔하잖아. 너무 뻔해서 얘는 거의 안 써. 얘를 가지고 방금 전에 뭘 했냐면 프라임 x의 x축과의 관계에 따라 fx의 모양이 달라진다 했잖아. 그럼 이제는 뭘 할 거냐면 프라임 x가 3차일 때를 해볼 거예요. 3차야. 그래서 fx가 4차인 걸 해볼 거야. 자, 얘기했던 것처럼 3차 함수에 이거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거나는 거의 안 써요. 간략하게 이따 잠깐 그려주긴 할 거예요. 근데 3차 함수가
x축은 동일하게 갑시다. 얘가 있잖아. 이거 이제 지울게요. 별거 아니니까 간단하니까, 그치? 선생님 도대체 몇 개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게.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반복되는 애라 자, 뭐를 할 것 같아? X축과의 위치에 얘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까지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자, 가보자. 4차 함수가 3차 함수랑 F, 이게 X축인 거잖아. F 프라임 X가 3차식일 때 봐봐.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0보다 작은 거야. F 프라임 X의 극값 자체가 0보다 작을 때야. 오케이? 그잖아. F 프라임 X도 극값이라 표현할 수 있잖아. F 프라임 X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야. 사실은 이 I나 저쪽 끝에 있는 I나 X축과의 교점이 하나 있는 건 마찬가지 관계인 거야. 오케이? 자, 가보자. 얘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으니까 감소하고 있었어. 그지?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왔어. 그러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절대값이 커졌어. 그러다가 자 다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막 딱 개형이 막 이쁘게 이게 아니고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다가 다시 줄어들어. 어디까지 줄어들어? 0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잖아. 알파의 기준으로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얘는 그냥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지? 자, 이런 모양이다가 자,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아이는 이 중에서 중요한 애가 누구일 것 같아? 사실은 얘를 기준으로 얘랑은 양쪽이 대칭이니까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보면 몇 번이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오는 애가 누굴까? 찍어봐. 누가 잘 나올 것 같아? 4번. 좋아요. 4번. 그 다음에 2번이 잘 나와요. 2번이 왜 잘 나오냐면 여기가 프라임이 0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 알파고 베타야. 다시 말해서 F 프라임 X가 중근 하나와 실근 서로 다른 실근 하나. 근이 원래는 3차 함수면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 있잖아. 세 근 중에 하나는 중근인 거야. F 프라임 X의 꼴이 어떤 꼴이냐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꼴인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 알파의 기준으로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야. 오케이? 얘는 자 감소하다가 쭉 F 프라임 X가 쭉 감소하다가 여기서 접선이 한순간 0인 거야. 이게 만약에 뚫고 올라갔다면 올라가면서 감소했다가 증가니까 극수가 될 아이였었지, 그지? 근데 다시 감소야. 다시 감소하니까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어디까지? 베타가 0이 될 때까지. 자, 전부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미분 가능하도록 둥글둥글하게 맺혀주면 돼요. 그러다 어떻게 한다고? 증가한 거잖아. 증가한 거야. 얘를 현우진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프리카라고 표현해요. 아프리카. 응? 아프리카라고 표현하는데 아프리카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알파점이야. x 이퀄 알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절대값이랑 프라임이 0인 아이랑 같이 엮인다고 그랬잖아. 그치? 좋아요. 자, 어떤 식으로 얽히냐면 알파 콤마 f 알파라는 애가 있으면 fx 마이너스 f 알파 이건 무슨 뜻이야?
y 이퀄 fx 마이너스 f 알파라는 뜻은 f 알파만큼으로 x축으로 내렸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알파를 대입하면 0이잖아. f 알파 이퀄 0이 되도록 이 전체 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내렸다는 얘기야. 자, 절대값을 붙여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f 알파라는 걸 기준으로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렸다는 뜻이 돼요. 오케이? 얘가 프라임 이퀄 0인 애가 없잖아? 그러면 어디를 접든지 간에 미분 불가능한 애가 두 개씩 생겨요. 자, 뾰족한 점이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뾰족한 점이 한 점만 생겨. 얘는 기울기가 0을 향해 갔었고 다시 기울기가 0을 향해 오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렸을 때 여전히 미분 가능한 점이 생긴단 말이야. 뾰족한 점이 생기지 않아. x축으로 접어 올렸을 때.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점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돼요. 이거는 지금 들어도 모를 거야.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갈 텐데. 그래서 아 얘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만 일단은 머릿속에 두자. 오케이? 그래서 수능에 한 3년 동안 매해 나왔었어. 요즘 잠깐 뜸해요. 자, 얘는 뭐냐면 봐봐. 우리 그래프가 얘는 0이 되기 일보 직전에 다시 0이 아닌 채로 내려온 거고 얘는 있잖아. 0을 한번 갔어. 알파고 베타고 감마야. 봐봐. 알파를 기준으로 내려오다가 자 내려오다가 0이었다가 베타까지 그러니까 플러스잖아. 증가를 해. 근데 증가하는데 되게 코딱지만큼 증가해. 알파하고 베타에서 플러스 되는 양이 체크이야. 오케이? 조금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왕창 감소해. 슝 어디까지? 감마 이퀄 0이 될 때까지 감소해. 그러다가 증가해. 오케이? 그러다가 얘는 뭐냐면 쌤이 지금 대칭적으로 예쁘게 안 그렸는데 자, 딱 여기를 이게 지금 3차함수의 대칭점이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x 이퀄 알파야. f 프라임 x야. x 이퀄 a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진다 그랬지, 그치? 맞아. 그러면 얘를 fx를 그리잖아. 그러면 x 이퀄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자, 이쪽이랑 이쪽을 얘를 포개버리면 얘랑 똑같이 포개져요. 자, 이 점은 fx의 대칭점이 돼요. 대칭축이었던 애가 fx가 되면서 대칭점이 돼요. 그지? 다시 얘의 한 번 더 미분을 이렇게 썼다고 치자. 이차 함수에 한 번 미분한 이 아이는 모든 점에 대해 대칭이지, 그치? 이러다가 얘는 x 이퀄 a에 대한 대칭이었거든? 그게 점 하나에 대한 대칭으로 점점 줄어들어요. 대칭성이 점점 줄어들어. 하나는 모든 점에서 대칭이었고 하나는 x 이퀄 a라는 점. 그 점은 하필이면 어디야? f 프라임 x가 0과 마주치는 요 점을 기준으로 x 이퀄 a라는 선대칭이 되고 자, 그 선대칭인 애를 함수 fx를 그리잖아? 얘에서 다시 한번 해서 그리잖아? 그러면 점 0,fa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이 돼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점대칭 도형 f 프라임 x의 점대칭 도형을 x축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봐봐. 얘가 지금 모든 점에서 대칭이었는데 점대칭점을 지났더니 선대칭이 되었. 안 돼! 점대칭점을 지났더니 그거에 대한 얘의 도함수가 점대칭점을 지났더니 원래 함수. 이거는 이거에 대한 원래 함수잖아. 원래 함수가 선대칭이었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f 프라임 x가 점대칭 도형인데 그 점을 하필이면 x축이 지나잖아. 그럼 fx는 무슨 도형이 되겠어? 방금 얘기했는데 점대칭점을 지나면 그거에 대한 fx는 도함수가 점대칭점이 있는데 그 점을 x축이 지났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함수 원래 fx는 3대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겁나 중요. 수능에 2번하고 4번이 주로 나와요. 4차 함수를 넣을 때는. 그래서 x 이퀄 a라는 애를 자 이게 a 좋아 알파고 베타고 감마야. 그러면 x 이퀄 베타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잘 봐. 점대칭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 베타의 기준으로 알파만큼 간 거리나 감마만큼 간 거리가 같아. 그러면 알파까지 쭉 감소해. 알파까지 쭉 감소하다가 빵이 됐어. 자, 베타까지 쭉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 증가한 양이나 이 감소한 양이 같아. 오케이? 다시 말해서 얘가 알파, F 알파고 얘가 베타, F 베타라면 F 알파와 F 베타가 같아지게끔 똑같은 양만큼을 감소하게 된다고 하고 다시 증가해. 감마에서. 오케이? 자, 이게 감마, F 감마가 된다. 누구에 대한 대칭을 가져? 가운데. 이거는 지금 최고차이가 0보다 큰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 극소값 두 개의 함수값이 같고요. 극대값을 가지는 x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돼요. 완벽한 대칭이죠. 자,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순식간에 풀리는 문제들이 꽤 나왔어요. 그지? 그래서 자, 4차 함수의 개형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그리고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완전히 다 익숙해진 다음에 수능장에 시험 보러 들어가야 돼요. 내신 들어갈 때도 돼 있어야지, 그치? 자, 그렇다면 봐봐. 얘가 마치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그 전까지는 손이 펴져 있다가 자, 이렇게 돼 있다가 손이 요렇게 여기까지가 손이 약간 요렇게 오므라든 것처럼 그러다가 양쪽이 똑같았어. 그 다음 모양은 어떻게 될 것 같은 기분이야? 어떻게 될 것 같은 기분이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점을 기준으로 베타까지가 훨씬 많이 커졌지. 그치? 따라서 알파라는 걸 기준으로 베타까지가 훨씬 많이 커져서 감마까지는 조금 감소해. 그러다가 증가해. 얘가 알파고 베타고 감마인 거야. 그치? 그러다가 이제는 아프리카가 어디로 찾아와? 베타로 찾아와. 감소하다가 아프리카 됐다가 다시 들어가라고. 알파고 베타인 거야. 얘는 자, 감소하다가 0이 되는 줄 알았는데 0이 안 되고 그냥 흘러가 버린다. 오케이. 자, 요 그래프가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여기서 누가 대칭이라고? 대칭성을 가지는 건 이 아이 하나야. 자, 대칭성을 잘 물어본단 말이야. 대칭성을 가지는 건 이 아이 하나고 얘는 어디서 나온다고? 절대값이랑 같이 연계해서 잘 나온 애가 이 아이인 거야. 얘만 미분 불가능해. 얘는 미분 가능 한 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요. 요렇게 정리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게 12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아니, 중간쯤에 있는 아이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가 바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서로 다른 세 실근 아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잖아. 근데 걔를 특별히 좌우 대칭인 것과 왼쪽에서 감소한 것보다 증가한 게 찔끔 돼서 자 감소가 훨씬 많을 때 얘는 증가가 훨씬 많고 감소가 찔끔 있을 때 되죠? 자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도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더 길잖아. 얘가 더 짧잖아. 그럼 증가를 더 많이 한 거야. 얘도 자 여기는 증가 부분 플러스 부분이야. 플러스 부분이 더 짧아. 얘가 더 길어. 그럼 얘는 감소를 더 많이 한 거야. 해요? 나중에 우리가 적분까지 배우면 뭘 배울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요 프라임 x의 요 적분 이 넓이 있잖아. 자, 요 정적분 넓이가 바로 베타부터 f 베타부터 f 감마까지의 자 함수값의 차이로 결정되어져요. 이건 이제 적분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지. 아까 우리 3차 함수에
얘는 지금 전부 다 f 프라임 x가 극값이 두 개일 때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잘 봐. 일단 얘를 지우기 전에 공통점 한번 찾아보자. 누구는 반드시 있다? 아까는 3차 함수가 극값을 두 개 가지거나 아니면 아예 안 가지거나 했잖아. 그래? 근데 얘는 누구는 반드시 있니? 수. 극소는 반드시 있어. 그지? 극소는 반드시 있는데 하나 아니면 극값이 세 개인 거야. 두 개는 없어. 뭐 아니면 도야. 극값이 이거 극소 하나 있어. 이거는 극값이라고 안 쳐. 극소 하나 있어. 갑자기 세 개가 돼. 세 개가 될 때 극값은 반드시 번갈아 가면서 있어요. 극소 다음에 극대고 그 다음에 극소야. 자, 마찬가지야. 따라서 최고차의 계수가 0보다 클 때. 응? 원래는 극소 하나는 베이스로 다 깔려 있었는데 거기에 쌍으로 극대 극소 하나씩 더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극소 두 개와 극대 하나인 거야. 다시 말해서 극값이 하나만 있을 때는 극소가 있는 거야. 극값이 세 개가 있을 때는 극대가 하나 생겨. 그럼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극대값이 존재하기 위한 이란 말로 쓰일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극대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겠어? 극대값이 존재하려면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셋이면 오케이, 다시 fx가 극소는 항상 가진다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0보다 클 때 얘기야. 최고차의 계수가 0보다 크면 4차 함수에 극소는 항상 있어요. 극소가 항상 있는데 극대값을 가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라고? 극값이 3개 있는 거야. 자, 극값이 3개 쓰려면 f 프라임 x와 x축이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f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왜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할까? 중근이 있으면 극값을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문제 또 많이 풀겠다. 그지? 자, 쌤 그러면 다 그린 건가요? 아니요. 아까 왜 좀 더 그린다 그랬잖아. 뭐가 남았을까? 조금 남았어. 같이. 뭐가 남았냐면 아까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그랬잖아. 3중근 가지게끔 그릴 수 있잖아. 3중근이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고, 자,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거든. 자, 대칭의 중심이 여전히 x축을 지나고 있어. 그러면 이 점 대에서 알파에 대해서 fx는 완벽한 좌우 대칭이 되는 거야. 다시 대칭점을 지나면 선대칭 도형이 돼요. 오케이? 되지? 이것도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얘가 f 프라임 x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얘도 fx 자체도 4분의 1이 되겠지만 x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플러스 c 이런 꼴로 된다. 얘는 x축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가지는 거야? 극소값만 가지는 거야. 그래? 좌우 대칭이라는 의미 때문에 얘랑 같이 엮여서 좌우 대칭인 게 얘도 있고 얘도 있어. 자, 정말 쓸데없는 거. 대칭점을 안 지나고 여기나 여기 있을 수도 분명 있잖아. 그럴 땐 그냥 극소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누구랑 다를 게 없어? 맨 앞에 그렸던 애랑 다를 게 없어. 흐르는 게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좋아요. 쌤 그러면 얘는 자 프라임이 0인 애가 존재할 때고 프라임이 0인 애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당연하지. 이때도 대칭점을 지나면 좌우 대칭이 될 텐데 이것까지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너무 지엽적이야. 오케이? anyway 이것도 비슷하게 그려져요. 좌우 대칭이 되거나 아니면 흐르거나 x축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항상 자 맨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프라임 x와 x축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 다시 말해서 프라임 x와 x축의 위치 관계라는 게 바로 무슨 뜻이야? 프라임 x와
실근의 F 프라임 X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자, 걔가 서로 다르냐, 서로 같냐 이거에 따라 fx의 그래프의 개혁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자, 122페이지 밑에 있는 네모를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의 백지 테스트는 122페이지 네모 두 개랑 가운데 있는 그림. 친구야, 121페이지 밑에 네모는 안 해도 되겠지? 설마 3차 함수의 예를 모르면 안 돼. 이건 가장 기본이야. 이걸 모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4차 함수만 외우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는 그 위에 관계식을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아홉. 에이, 이걸 한 쌍이라고 봐야지. 6쌍. 근데 그 중에서 맨 끝에 있는 두 개는 쓸데없어요. 그죠? 자, 맨 위에 있는 아프리카가 누구라고? 아프리카 누구야? F 프라임 X 이퀄 0의 실근 하나와 중근 베타를 갖는 경우 아프리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다. 그지? 시험에 많이 나와요. 122페이지 네모 가보자.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4차 함수는 적어도 하나의 극소값을 가져요. 극대값 갖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얘기했어. 프라임 x 이퀄 0이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는다는 거야. 극대값을 갖는다는 건 극대 하나만이 아니야. 극대 하나, 극소 두 개를 더 가져서 세 개 갖는다는 뜻인 거야. 자, 극대값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중근이거나 허근이거나 누가 3차 방정식 시 f 프라임 x 이퀄 0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갖는 거야. 잘 봐. 3차 방정식은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가져. 하나는 반드시 실근이야. 알아?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는데 그거 사이값 정리 우리 이미 증명했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야. 이렇게 갔어. x가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지. 일단 내가 플러스라고 했을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무한대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인데 연속이야. 가운데 프라임 이퀄 자 fx 이퀄 0이니까 반드시 존재하잖아. 그치? 맞아. 3차 함수는 극값 실근을 반드시 한다고 가는가. 그럼 나머지 두 근이 중근이거나 아니면 허근이거나 되지? 이게 중근인 거, 이게 허근인 거. 실근 하나와 나머지 허근. 실근 하나와 중근. 이거는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야. 왜? 중요하니까.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대인 거야. 그지? 돼요? 최고차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네 그리면 되잖아. 위로 이렇게. 얘 완전 반대이네. 누구는 반드시 가져? 최고차가 음수면 그때는 반드시 가져. 그치? 그럼 얘는 뭐가 키가 되는 거야? 극소값을 가질 때라는 말이 키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 좋아요. 같은 얘기. 자, 쭉 가보자. 123페이지 필수 예제 18번을 하기 전에 힘들어? 조금 쉬어? 서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오늘? 괜찮아요. 잠을 많이 안 잤어? 잘 봤어요. 오늘따라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눈빛이? 우리 실제로 수업한 거는 얼마 안 돼요. 40분 됐어요. 40분. 요거 필수 예제까지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줘도 되겠죠? 그래요. 자, 123페이지 필수 예제 18번 가봅시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fx가 x 세제곱 1
더하기 15x 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2. 자, f 프라임 x를 했더니 3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11에 3으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야. 에이 장난치나 우리 많이 했더니 x 플러스 4에 x 플러스 1이야. 자, 뭘 그리라고? x, f 프라임 x, fx 증간표를 그리려고 했어요. 그죠? 뿅뿅뿅뿅뿅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야. 빵이야 빵이야. 뿅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1이야. 자, 우리 조금만 더 익숙해지잖아. 증간표 그리지 않고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또 살살 그릴 수 있는 사람 있을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증가 감소 증가야. 3차함수에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잖아. 그럼 일단 이 개형이 완전 제곱식으로 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한 다 이 모양이야. 작은 데서 극되고 x값이 큰 데서 극소예요. 쓰지?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을 실제로 구해준 다음에 찍어주면 되겠다. 자, x 대신에 0을 대입한 게 y축과의 교점이야. 그치? 0,2겠고 x축과의 교점. 자, 는 굳이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 값이 정확하게 몇인지 알라고 하지 않는 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2번. 이번에 fx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이야. 어떻게 한다고? 프라임 x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야. 오! 마이너스 4x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렇다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인 거야. 와우!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아, 여기가 마이너스지, 그치? 우리 있잖아. 1차 함수 어떻게 그리지? 1차 함수 오른쪽 위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에서야.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항상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 그래서 한 번 꺾이는 거야. 오케이? 3차 함수면 최고차의 개수가 항상 다 양수인 거 그릴 거야. 오른쪽 위에서 그려.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면 3차 함수 그려져요. 일단 극대극소가 다 있다고 할 때. 자, 4차 함수일 때야. 플러스에서 시작해.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세 번 꺾이고 올라가면 돼요. 오케이? 대략의 개형을 머릿속에다 둡시다. 그러면 쌤 최고차의 개수가 0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알잖아. 1차 함수 기울기 음수지. 2차 함수 기울기 위로 볼록이지, 그치? 기울기는 아니고 얘를 시작 자체를 얘를 오른쪽 위에서 시작하잖아. 얘는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오케이? 3차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어? 오른쪽 아래에서 두 번 꺾으면 되겠지, 그치? 4차 오른쪽 아래에서 세 번 꺾으면 되겠다. 돼요? 옳지. 쌤 뭐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으면요. 2차하고 1차를 생각해봐. 각각 0보다 크면 오른쪽 위에서 생각했잖아. 그치? 1차는 안 꺾여 쭉 가. 2차는 한 번 꺾여. 3차는 두 번 꺾여. 4차는 세 번 꺾여. 꺾인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극값을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는 거야. 3차는 극값을 2개 가지는 거야. 4차는 극값을 3개 가지는 거야. 제일 많이 가졌을 때. 물론 적게 가지기도 해. 그지? 좋아요. 쌤 이 얘기를 왜 지금 하시나요? 봐봐. 안 적어도 되지? 머릿속에 남죠? 괜찮지? 지울게. 이건 프라임을 제대로 구해도 됐는데 봐봐. 마이너스 1이야 0이야 1이야 얘하고 얘 간격이 같고 얘하고 얘 간격이 같지. 그러면 얘는 완벽하게 대칭 모양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얘가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란 말이야.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인 거야. 최고차가 음수고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여기 간격이 똑같이 그려졌어. 봐라. 얘랑 얘랑 간격이 똑같다는 얘기는 x 이퀄 0이 대칭점이 된다는 거야. 대칭점을 x축이 지났잖아?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x 이퀄 0에 대한 좌
좌우대칭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오케이? 자,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극대가 되는 거고, 얘는 극소가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극대가 되는 거지, 그치? 얘네 옳지. 따라서 자, 여기 제일 컸다가 감소해서 0이 되었다가 자, 다시 제일 커지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좌우대칭이도록 감소해주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fx의 그래프인 거야. 괜찮죠? 그릴 수 있지? 할만하지? 아니야? 원할만하지야? 그러면 요게 일단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리면서 이해를 확실히 더 하십시다. 그려봐. 계속 갑시다. 짠! 필수 예제 19번을 가보면 되겠까요? 네, 어쩌게 되겠까요? 봐봐요. 자, 3차 함수예요. 습관을 이렇게 그리세요. 3차 함수라 라는 말이 나왔는데 최고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붙어 있어. 그럼 A가 0이 아니다부터 쓰고 시작해. 오케이? 왜냐하면 꼭 그걸 범위에서 뺐는지 물어보는 치사한 문제들이 있거든. 3차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다를 내가 필요할지 안 할지 몰라도 일단 써놓고 보는 거야. 오케이? 얼마나 치사한 문제가 나올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 따라서 3차를 했으니까 A는 0이 아닌 거야. 자, 또 다른 관점으로는 몇 차 함수인지를 안 줬어. 근데 최고차의 개수에 미지수가 붙어 있어. 그러면 걔가 0일 가능성도 또 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알죠? 걔가 극값을 가진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경우는 뭐 아니면 도라 그랬잖아. 두 개 같거나 안 같거나. 그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두 식은. 오케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정말 할 게 없다. 오케이? 단순 계산이니까 계산 안 할 테다. 2번.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 어떻게 한다고? 얘의 프라임이 2차식이야,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이 아니야. 하면 중근의 실근까지 포함하란 얘기인 거야. 허근 하란 얘기인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 안 한다. 1번에서 답 다시 한 번만 체크해 볼까? A가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4보다 크다라고 쓰면 답이 땡이라고. A가 0인 걸 제외해야지 답인 거야. 그렇지? 자, 2번은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됐고, 필수예제 20번 넘어가 볼게요. 짜란! 필수예제 2번. 자, 뭐라고 써 있어요?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x. 이 아이가 0보다 1 사이에서는 0과 1 사이에서는 극소값이고 1보다 크다에서는 극대값을 가졌으면 좋겠대. 3차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했어. 그지? 극대 극소는 미분해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 제곱 x 마이너스 a인데 이 아이가 0과 1 사이에서는 극소값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극소값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해서 극대값 알파와 베타라는 근을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고 베타는 1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최고치의 개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렸어요. 두 개의 부호가 다르잖아. 판별식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근의 분리 문제잖아. 오케이? 따라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보다 작고 F'에다 0을 대입하면 0보다 크다.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겠다. 오케이? 돼요? 뭐래? 왜 마이너스 1에 0이지? 0과 했으니까 0이고 1이지, 그치? 0을 대입하고 1을 대입했으니까. 좋아요.
별거 없다. 되죠? 2번.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a-1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졌으면 좋겠대. 자, 2번. x제곱 fx가 x세제곱 ax제곱 더하기 a-1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졌으면 좋겠대. 프라임을 했더니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1이야. 이 아이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졌으면 좋겠대. 자, 얘는 아까 얘는 축이랑 판별식이 필요 없었어. 왜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식은을 이 조건 자체로도 가지는 거잖아. 축은 그리고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근데 얘는 어때? 의미가 있어요. 네.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 거 기준으로 했을 때 fx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애가 있으면 뚫고 내려간다 그랬지, 그치? 그래? 근데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f'x의 값이 0보다 큰 애가 반드시 있으려면 x축을 뚫고 올라갔어야 한단 말이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이 값 자체에 내포되어 있으니까 안 써도 되는데 근해물리 문제 기억나요? 자, 얘는 경계값 혹은 함수값이라고도 해요. 함수값, 축, 판별식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오케이? 따라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아이도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 커야 되고 F'에다 1을 집어넣은 아이도 0보다 커야 되고 축! 얘 축이 뭔데? 마이너스 최고참의 개수 곱하기 2배의 얘의 개수 2a 이거잖아, 그치? 맞아요?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요만큼을 3으로 바꿔줘. 자, 2분의 a 3분의 2ax x 앞에 있는 개수 절반 3분의 a에 대해서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고 설마 2차 함수에 꼭 수정하는 거 모르지 않지? 이것도 괜찮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면 최고, 자, 얘의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인 거야. 모르면 안 돼. anyway, 자, 마이너스 3분의 a라는 축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좋아요.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야. 판별식이 봐라.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와져 있어야 돼. 극대값과 극소값이 되려면 판별식이 0이면 안 돼. 판별식이 0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고. 보통의 근해분리 문제에서 그 수학 3 배울 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서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근이 존재해야 돼. 모든 두 근이 모두 존재해야 돼. 그럴 때는 판별식이라 0까지 들어갔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반드시 판별식 0이 들어가야 돼. 쌤 여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잖아. 있는 거라고. 극대값과 극소값이란 말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잖아. 여기 부호가 빠져야 된다. 알겠죠? 좀 자세한 계산은 생략한다. 그래, 하다 틀릴까봐. 자,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굳이. 자, 21번 볼게요. 짜란. 21번 함수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2ax 제곱이래요. 얘가 4차 함수야. 4차 함수는 극소는 반드시 가진다 그랬어. 극대를 가진다는 얘기는 자, 프라임 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어. 그치? 가자. 그럼 f 프라임 x를 해봤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4ax야. 쌤, 서로 다른 세식은 어떻게 알아요? 예쁘게 묶여줬어요.
그죠? 4x로 묶었어. 그랬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라고 돼 있어요. 아하. 자, 여기서만 정신 똑바로 차려주면 돼. x 이퀄 0이라는 근은 하나 있어.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되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네. 까지만 쓰면 반만 맞는 거야. 뭐까지 써야 될까? 여기에 x가 있으면 안 되지. x 이퀄 0이라는 거는 얘를 만족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x에 대해 중근이 돼버리잖아. 그치? 아, 얘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한 0-3 플러스 0-0 플러스 a는 0이 아니어야 돼. 즉 a는 0이 아니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요것도 놓치기 쉽다. 이게 만약에 x-1이야.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가 0이 아니면 돼. 인수정리 쓰면 되지. 그치? 아는 거지. 얘가 0이면 안 된다고. 이걸 이 인수가 요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판별식이 뭔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서로 다른 두 식은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봐봐. 얘가 a가 4분의 5보다 작다니까 얘를 쓰지 않으면 또 틀리겠지. 그래요? 4분의 9보다 작은 거 중에 0이면 빼는 거야. 0보다 작거나 0과 4분의 9 사이다 라고 쓰셔야지 맞아요. 오케이? 이해하는 거지? 2번 fx가 극값을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대. 무슨 뜻이야? 극소 하나만 가져라 이 뜻이지.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란 뜻이지.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란 얘기는 방금 전에 묶었던 얘만 실근이고 이 뒤에 건 중근이거나 혹은 허근이란 뜻인 거잖아. 아, 따라서 a 이퀄 0이 되거나 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치? 되죠? 옳지. 따라서 D는 9-4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 a는 4분의 9보다 커나 같은데 얘를 놓치면 또 틀린다고. 오케이? a 이퀄 0이거나 또는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해하지? 좋아요. 그래서 자, 126페이지까지 확인 체크 내지는 위에 있는 필수 예제를 또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익숙해져야 되니까.